대만 TSMC의 결국 삼성전자 사상 초의 사태 터졌다.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올해 3분기 반도체 기업 매출 TSMC가 세계 1위, 사실상 확정, 압도적인 파운드리 경쟁력,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 인텔 제처, 대만 정부 지원, 업력, 노하우에 최첨단 기술력 갖춰, 고객 관리도 최고 수준. 대만 TSMC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해 3분기 기준 반도체 기업 중 매출 세계 1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0년 넘게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한 우물만 판 TSMC가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인 삼성전자, 인텔을 제친 것이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급성장,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황,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리던 인텔의 쇠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TSMC 매출 세계 첫 1위. TSMC는 7일 지난 9월 매출 2,082억 4,800만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TSMC가 공개한 7월 9월 매출을 합치면 6,131억 4,300만 대만 달러다. 8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27조 4,872억 원이다. 지난 동기 대비 48%,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추정 평균 6,030억 대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잠정 매출 76조 원을 공개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을 따로 공개하진 않았다. 증권사들은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매출을 23조 3,570억 원, 25조 5,230억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특히 서버 D램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평가를 감안할 때 반도체 매출이 증권사 추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인텔은 아직 3분기 매출을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정보 업체 시킹 알파에 따르면 인텔의 3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154억 9천만 달러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2조 원이다. 이변이 없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3분기 매출 순위는 TSMC, 삼성전자, 인텔의 순서가 확실시된다. TSMC가 삼성전자, 인텔을 제치고 분기 매출 기준 세계 1위에 오른 건 사상 처음이다. TSMC는 반도체 산업 중에서 파운드리만 한 우물만 판 반도체 기업이다. 반도체 관련 모든 것을 다 아는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인텔과 비교해 핸디캡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파운드리 관련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영향이 크다. 대만 국영무와 TSMC 지원. TSMC는 대만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보호하는 기업이다. 대만 반도체 생산회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국력을 총집결한 국민기업으로 시작했다. 중국 출신으로 반도체 설계 경쟁력이 강한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TI 등에서 근무했던 모리스 창은 일찌감치 설계와 생산의 분업화를 예상했다. 1980년 대만 정부의 부름을 받아 북책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7년 뒤 TSMC를 창업했다. 2018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마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TSMC는 대만 정부의 세제 지원 등 바탕으로 연간 50조 원에 이르는 돈을 오로지 파운드리 관련 사업에만 쏟아붓는다. 43조 원 2021년 기준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팹리스, 반도체 설계 등에 나눠 투자한 삼성전자와 차이가 크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 교수 재료공학부가 지난해 1월 인터뷰에서 삼성이 TSMC를 상대하는 게 버겁다. 대만에 있는 최고 우수 인력이 TSMC 간다. 삼성이 TSMC와 싸우는 게 아니라 대만 전체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다. TSMC 최첨단과 전통 공정 모두 강점. 업력에서 나오는 기술력, 생산 능력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파운드리 사업은 7나노미터 10억 분의 1 미만 초미세 공정과 나노미터 이상의 레거시 전통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7나노미터 미만 공정에선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우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와 CPU, 중앙처리 장치, GPU, 그래픽 처리 장치 등이 스마트폰, 서버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초소형 제품이 생산된다. 16나노미터, 28나노미터, 45나노미터 등으로 대표되는 레거시 공정에선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 PMIC, 전력 반도체, 센서 등 자동차, TV 등에 탑재되는 전통적인 칩이 주로 나온다. TSMC는 초미세 공정, 레거시 공정 모두 강점이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TSMC의 7나노미터 미만 초미세 공정 매출과 레거시 공정 매출 비중은 정확히 반반이다. 5나노미터, 3나노미터 등 초미세 공정에선 삼성전자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계 최초를 다투고 있다. 이는 경쟁 업체와의 차이를 맞는다. 파운드리 세계 2위 삼성전자는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중심이다. 세계 3위권인 대만, UMC, 글로벌 파운드리 등은 초미세 공정을 포기하고 레거시 공정에만 주력한다. 최첨단부터 오래된 공정까지 모두 다루기 때문에 고객사가 많고 시스템 반도체 업황의 오르내림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AI, 5G 등의 확산으로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최근 초미세 공정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이 파운드리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다. TSMC는 애플 물량을 독점하고 엔비디아와 퀄컴의 주문은 삼성전자와 양분하고 있다. 고급칩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동차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레거시 칩 공급 부족이 심화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TSMC다. TSMC는 레거시 공정과 관련해서도 중국 등의 공장을 확장하며 생산량 증대에 힘썼다. 고객사 관리도 뛰어나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평가다. TSMC의 고객사는 전 세계 8,900개에 이른다. 영세한 고객사들을 위해 일정 생산 능력 캐파를 남겨둘 정도로 고객 관리에 신경을 쓴다. 작은 팹리스 업체나 학교, 연구실에서 소량의 90나노미터 제품 등에 대해 맡겨도 TSMC는 최선을 다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의 힘이다. 파운드리 산업의 앞 단계엔 파운드리 업체, 칩 생산을 맡기는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 있고 뒷단엔 파운드리가 만든 칩을 가공하는 패키징, 후공정 업체가 있다. TSMC의 낙수 효과로 대만엔 팹리스와 패키징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많다.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생태계의 힘. 대만 팹리스 경쟁력은 2018년 기준 미국 점유율 61.4%에 이어 세계 2위 18%다. 물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설계, 생산하는 업체로서 중저가 제품에 강점이 있는 미디어텍,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전문 노바텍 등이 대표적인 대만 팹리스다. 이들은 TSMC의 주요 고객사다. TSMC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팹리스의 제품의 질도 좋아진다. 팹리스가 커지면 주문량이 늘어 TSMC의 매출도 커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패키징 후공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파운드리 공정에서 미세 공정 전환이 점점 어려워지고 미세 공정 전환으로 구현되는 성능 개선과 원가 절감 폭이 줄어들면서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쉽게 말해 파운드리에서 고성능 초소형 칩을 만드는 게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칩을 모아 가공하고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는 후공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패키징 시장 세계 1위는 대만 AS이다. SPIL을 포함해 PTI, KYEC, 칩모스, 칩본드 등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만 업체다. 한국 기업은 10위권에 한 곳도 없다. 그나마 뿌리가 한국에 있던 미국의 암코 세계 2위로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다. 대만 후공정 업체들은
TSMC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팹리스들을 대만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4분기 10월, 12월에도 이변이 없는 한 TSMC가 매출 기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사내 간담회에서 4분기의 매출 1위 자리를 TSMC에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대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로 연결된다. 4분기에도 TSMC가 1위 차지할 듯. TSMC의 텃밭인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세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TSMC 등 대만 파운드리 업체가 주로 만드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선 여전히 공급 부정 상태다.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과거보다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 등 팹리스들의 최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 주문은 계속 TSMC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학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움직임에 크게 좌우된다며 메모리 반도체 대비 시황에 덜 민감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팹리스 등의 매출 비중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억 넣었는데 반토막, 전 직원이 신불자 위기, 난리난 회사, 박이명의 불개미 구조대. 카카오 그룹 주가가 급락하면서 우리 사주의 청약한 임직원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투자한 직원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일 카카오페이는 14.41% 내린 41,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종목가 90,000원 대비 55% 하락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18,350원에 거래를 마쳐 공모가 39,000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카카오뱅크 직원들은 작년 8월 6일 상장 당시인 인당 평균 4억 9,014만원을 청약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들은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8억 원을 청약해 손실이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카오페이 직원들도 인당 평균 3억 9,045만원을 넣었습니다. 이들이 보는 손실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 직원들은 우리사주 청약 한도를 최대로 채웠습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을 확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은 공모 물량의 최대 2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 카카오뱅크는 19.5%를 채웠습니다. 놀라운 점은 1000명도 안 되는 직원이 수천억 원의 물량을 떠안았다는 점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우리 사주의 물량 4,970억 원을 임직원 1,014명이 가져갔습니다. 카카오페이도 3,600억 원을 922명이 받아갔습니다. 직원들 대부분 대출로 주식담보대출로 투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대 매매 우려가 커진 배경입니다. 우리 사주 대출의 경우 담보 유지 비율이 60%입니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40% 하락하면 담보 부족 상태가 됩니다. 임원진들은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류영진 카카오페이 전 대표와 임원진들은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44만여 주를 작년 12월 10일 팔아 90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카카오가 손자회사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성장을 강행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카카오가 이중 상장 논란으로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자 위주의 조직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목표만 보고 달리는 개발자들이 다수인 조직이라며 좋은 서비스만 제공하면 국민들이 응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식을 팔지 말고 버티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부장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연달아 매도 리포트를 나오는 것은 개미 털기를 위한 작전이라며 주가가 연말에는 V자로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티증권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이버 등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외국계 매도 리포트를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부장은 그렇게 안 좋게 봤으면 왜 이제 와서 매도 리포트를 내겠냐, 외국의 증권사들이 전형적인 개미털기라고 말했습니다.